나도 그걸 알니까. 그렇게 인물이 좋아요. 네, 지금부터 제140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으로 출발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방북을 하루 앞두고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기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주석이 북한 노동신문 일면에 기고문을 실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자임한 셈입니다. 모쪼록 시 주석의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의 진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열흘은 한반도 평화의 향배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방북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격 통화를 가진 데 이어서 28일부터 열리는 G20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할 예정입니다. G20 기간 오사카에서는 한중, 한일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립니다. 이어 서울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까지 당사국 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잇따른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향할 곳은 결국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될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재 없이 동해 삼척까지 들어온 것은 해상 경계 작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북방 한계선을 넘어 130km 남쪽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군 당국은 중앙합동조사에서 세밀히 조사하고 철저히 그 진상을 밝혀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셋째도 안보입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안보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어낼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군 당국도 해안 검시 레이더 등 감시 정찰 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긴급 예산 편성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서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하여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하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합니다. 해상 경계 작전의 실패와 또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번 사건을 9.19 남북 군사 합의와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진전된 남북 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잘못은 호되게 질책하되 남북 군사 합의 폐기와 같은 속보이는 주장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 청문회는 응할 뜻을 비치면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태도는 오락가락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처지가 딱합니다. 제가 드릴 처방은 한 가지입니다.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면 그러면 인사청문회 참여가 매우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이런 점을 조언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품격 있는 또 상식의 정치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전체 25개의 위원회 중 우리 당이 위원장을 맡은 10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야 3당과 더불어 상임위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8개 상임위와 특위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서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장이 개회나 의사 진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야 3당과 협의해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 국회에 조속히 복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회로 돌아와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보수 야당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 짤막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을 위반하는 말인지 매우 의아합니다. 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구를 더 고용하는 데 있어서 선호할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주 노동자와 국내 노동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대표의 법알못 주장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경직된 황교안 가이드라인이 국회 정상화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민생 쇼로 민생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정책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만큼 정치권 모두가 민생과 경제활력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추경의 경우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 여야 사이에 쟁점이 없는 민생 입법들 역시 소관 상임위에서 가능한 조속히 논의를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무책임한 정치 파업을 접고 제1야당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특히 시급한 추경과 민생 입법 처리는 제쳐두고 인사청문회만 골라서 참석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정치 파업도 부족해서 이제는 정치 편식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이 국정을 발목 잡고 국회 파행을 장기화시켜 나라를 망칠 작정이 아니라면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책임한 경제청문회 타령도 그만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현안에 대해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쟁용 경제청문회는 단연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리를 부릴 것도 정파적 이익만 챙길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심화되는 대외 경제 위기로부터 민생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황교안 대표의 비상식적 언행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부산 지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 처우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제22조 차별금지, ILO 협약과 UN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헤이트 스피치입니다. 법무장관을 지냈다는 분이 맞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용납하기 힘든 발언입니다. 만일 황교안 대표의 주장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할 경우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우리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할 뿐 아니라 근로 조건 역시 저하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임금 차별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셈입니다. 더욱이 황 대표의 주장은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마치 공짜 숙식 혜택이 제공되는 것인 양 호도하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업무 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경우 월 통상임금에서 최대 20%까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세금도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 역시 허위 주장입니다. 지난 2017년 외국인 근로자가 신고한 소득세만 8,407억 원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낸 세금 또한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촉구합니다. 혐오를 부추기고 반목을 조장하는 저급한 정치,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와 대결, 철지단 안보정사, 막무가내식 국정 발목 잡기로는 자유한국당도 고수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어제 세계 식량 계획 WEP를 통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미 양국 정상의 지지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5만 톤 규모의 대북 인도적 식량을 통해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고 남북 신뢰 증진은 물론 대화와 협상 재개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지원으로 약 185억 원의 관리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인 것입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다급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이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136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감안해 추가적 식량 지원 역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 역시 비인도주의적인 퍼주기 논쟁을 자제하고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책 현황입니다. 먼저 민홍철 제2정책조정위원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군에는 작전에 실패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계작전은 군의 생명이고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경계에 실패하면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북어선 사건은 경계작전의 실패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군은 사실상 해상경제작전에 실패한 북어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해상경계작전, 공중감시활동, 그리고 육상감시체제에 허점이 없는지, 그리고 혹여 근무기강에 해이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안보에 수호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국민적 신뢰를 확고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최은년 정책조정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먼저 추경을 통한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 대경제의 침체를 만회해 줘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경의 편성이나 확장적 재정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데 국가 부채의 절대치에 집중하기보다 금융시장 동향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현재의 국가 부채와 국고채 금리 수준은 과거 시점과 비교해보면 2007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8.7%, 3년물 국고채 금리는 5.2%였습니다. 10년이 지난 2017년 국가 채무는 38.2%, 금리는 1.8% 수준이었습니다. 국가 부채는 2배 이상 늘었지만 금리는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오히려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어슨 펌은 로렌스 서머스 등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국가 부채의 증가는 정부 지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보다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훨씬 더 큰 원인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절대 규모나 비율에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기보다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부채 비율이 200%가 넘지만 제로금리 때문에 별로 국가부채 상황을 걱정하지 않고 있는 현상입니다. 금리가 1%대이기 때문에 2 내지 3%의 수익률만 예상되어도 정부의 재정 투입이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성장의 불씨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정부가 살린 성장의 불씨는 결국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림으로써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가 동행되어야 합니다. 빅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필수적인 활동을 제약하면서 기업들에게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예산심의권과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우리나라 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경제위기라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의 도리입니다. 예, 다음은 임종성 원내부대표의 열심히 준비하신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추경과 법안은 내팽개치채 오히려 사회 갈등과 민생 파탄을 조장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 투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청년들을 해외로 진출시키기 위한 각종 취업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년들이 해외 시장에서 일자리를 많이 찾아야 한다며 중동행을 권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청년 법조인들을 해외에 진출시키자며 대한변협과 청년법조인 해외 진출 아카데미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 시절에는 청년희망펀드에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2호 기부자로 나서며 청해진 청년 해외 진출 등의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적 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평등한 대우를 과연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의 민생투어는 국민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민생 파탄투어, 민폐투어, 또한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방정치 투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는 하겠지만 국회 정상화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학생이 학교에 출석은 하겠지만 수업은 안 듣겠다는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국민의 민생은 버려둔 채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국민 여러분이 자유한국당 입맛대로 골라서 일하라고 세비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현재 가장 시급한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로 돌아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유 없이 결석 많이 하는 학생은 학교로부터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생 파탄 투어, 민폐 투어, 반정치 투어를 접고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국회 정상화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신 게 뒷부분에 있었네요.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4대 제조업 강국으로 이끌기 위한 웅대한 청사진이 담긴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제조업은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고 수출의 90%를 담당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핵심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전개와 신흥국들의 추격, 심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기술 전쟁 등으로 인해 우리 제조업이 미중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은 이 같은 위험 요소들을 극복하고 산업의 엔진인 제조업을 부흥시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개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시키고 사람과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해 산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이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향상되고 노동 생산성 또한 현재보다 4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국가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특히 법적, 제도적 정비도 시급한 과제인 만큼 기업 활력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유통기업 지원법 등의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조업 부흥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비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 또한 초당적인 자세로 관련 입법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의 에너지 관련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시원한 바람 같은 그런 소식 모처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냉방비 부담을 줄여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되어서 오늘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여름철에 한정해서 전기요금의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1,629만의 가구가 월 평균 1,142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매년 7, 8월은 에어컨이나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봄, 가을 대비해서 전기 사용이 50% 이상 급증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부담이 서민들은 특히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민생 정책으로 지난해 기록적 폭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서민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누진제 완화와 전기요금 할인 조치에 나선 바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을 공식 제도로 도입함으로써 매년 여름철에 냉방비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은 전기요금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이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